자, 이 세트는 제가 해설 강의에서 설명했듯 세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첫째, 이 지문을 두고 출제 경향이 어쩌고 저쩌고 뭔가 지나친 의미 부여하는 뇌피셜을 다 무시해라. 이 책의 서술 방식을 따라 그냥 잘 짜깁기 한 지문일 뿐이니까 이 세트에 대해서 뭔가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하며 나를 믿고 따라라, 뭔가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싹 무시하세요. 둘째, 이게 독해상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지문은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해설하는 해설 강의나 해설서가 있다면 그냥 버리세요. 오히려 여러분의 독해력을 깎아먹는 것들이에요. 이 지문의 핵심은 자유의지가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즉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 필연적이냐 그렇지 않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셋째, 가설이 입증된다는 가설이 증명되었다, 가설이 참으로 확인되었다랑 다른 뜻이다. 마찬가지로 가설이 입증되지 않는다, 이 말은 가설이 거짓으로 증명되었다, 거짓으로 확인되었다랑 뜻이 달라요. 이를 혼동하는 해설 강의나 해설서도 버려야 돼요. 뭔가 이상한 오개념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혹여라도 피셀리트를 준비한다면 이 책을 보시면 되고, 수능 수준에서는 제가 해설 강의에서 잘 정리한 내용, 그리고 작년 6월 모의평가에서 같은 유형에 대해 제가 정리한 내용, 요것만 탁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문항별로 따져보면 10번은 1문단에서 서로 다른 두 관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짝지어 비교하는 선지가 나왔었고, 5번은 뭐 선지 만들 게 없었는지 뭔가 이 관점이랑 상관없는 게 나왔죠. 물론 5번 선지 내용 자체만 보면 지문 핵심이랑 관련이 있어요. 반자유의지 논증은 딜레마 논증이었고, 성결정될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싹 고려해서 결론적으로 자유의지가 없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유의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 걸 이해했다면 이게 틀렸다는 걸 단박에 이해할 수 있었을 거고요. 자, 11번의 경우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는 기존의 결정론과 자유의지를 다룬 지문에서 다룬 그 자유의지입니다. 특히 제가 공개 강의로 출제 오류를 지적했던 언어 추론에 나오는 결정론 관련 문제, 그때 자유의지가 바로 요 뜻이었어요. 근데 이 지문에서는 B라는 의미로서 자유의지를 따로 쓰죠.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역시 서로 다른 두 관점이니까 10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11번 문제에서도 이를 비교하는 게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12번 니은의 이유는 결국 글의 핵심이랑 관련이 있었어요. 이 반자유의지 논증은 가백의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리는데 없는 이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기억 입장은 전제 하나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자유의지가 불가능하다라는 그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과정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때 기억이 받아들이지 않는 전제가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이었고요. 그 이유는 뭐였다? 무작위 상황 하에서 갑이 딸기우를 선택하는 거, 그게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서 그렇게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무작위 과정으로부터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그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죠. 자, 그리고 13번은 기억이 뇌피셜로 정리한 것에 대해서 성결정이면 자유의지가 없고 성결정이 아니면 무작위이면 자유의지가 있다에 대해서 두 가정 중 무엇이 옳은지를 찾는 거죠. 이건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과학을 통해서 과학 실험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만약에 성결정 과정이 옳다고 판명되면 반자유의지 논증을 지지하는 입장뿐만 아니라 이를 비판하는 기억의 입장에서도 결론이 뭐다? 자유의지는 없다, 이게 결론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 지문이 단순히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를 다투는 글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확실히 이해가 될 거예요. 자유의지가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탐구였지 실제로 있냐 없냐는 뇌피셜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선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하긴 했는데 복습하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틀린 선지로 판명난 것들, 이걸 적절한 선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강의 중에 설명한 거 이상으로 고민하려고 하면 뭔가 잘못된 오개념을 갖기 쉽습니다. 그냥 이게 왜 틀렸는지 이것만 파악하고 넘어가면 돼요. 시험에는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물론 피셋이나 리트 공부하는 분들은, 특히 리트 준비하는 분들은 배경지식 삼아 이 책도 읽어볼만 한데 수능 수험생들은 어떻게 한다? 이 선지가 확실히 왜 틀렸는지만 알고 거기서 만족하고 넘어간다. 알겠죠? 이 문제 갖고 너무 혼자 막 고민하느라고 시간 쓰지 말고 저도 괴롭히지 마세요. 이미 해설에서 충분히 다 설명했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 고백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지문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사실 이 A가 포함된 문장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지문에 있는 모든 문장을 이 책과 1대1 대응시켜볼 수 있는데 이건 뭐 정확한 표현이 책에 없더라고요.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는 것은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다는 거잖아요. 욕구가 선택을 야기했다라는 점에서 나의 욕구가 나의 선택을 성결정했다는 점에서 이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는 성결정되어 있을 때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무작위 상황에서 어떻게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가 가능한가? 딸기우유, 쪼꼬우유 중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가 쪼꼬우유를 탁 골랐어요. 이 쪼꼬우유를 고르도록 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이게 어떻게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가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봤어요. 물론 영어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답변을 받았는데 자기는 A가 not random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생각해보면 상식적이죠.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쪼꼬유를 딱 골랐는데 어떻게 이 쪼꼬유를 고른 게 내 욕구를 충족하는 게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지문 서술은 곰곰이 따져보면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시험장에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혼자 곰곰이 이 지문을 따져보는 학생들은 뭔가 벽에 부딪힐 것 같아서, 무엇보다 제가 벽에 부딪혀서 이것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어렵지만 소개해봤습니다. 아마도 출제자들은 이 책을 요약하면서 B는 성결정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없지만 A는 성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쓰고 싶었던 것 같은데 좀 뭔가 오버해서 서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A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술이 됐다면 11번에 O, 내가 어떤 선택을 원해서 했는데 그 선택이 성결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걸 야기시킨 게 아무것도 없었다면 이라는 요 부분은 논리적으로 거짓이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뒤에 뭐가 나오든 간에 다 참이에요. 이거를 논리학에서는 공허한 참이라고 합니다. 물론 오해하면 안 돼요. 지문이 이미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상황에서 O는 정답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11번이 출제 오류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의미를 이해하면서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겐 쥐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서술이 있어서 제가 독서만 전문적으로 하는 강의로서 탁 짚어봤습니다.